외풍이 항이다. 이게 뭘까? 아주 항구하다. 정말 오래. 자, 근데 그걸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레와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레와 바람. 들어가서 보죠. 항은 형통하다? 왜 형통해? 시간적으로 유구하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로. 그런데 무구. 이 형통한 게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근데 오래 한다는 게 무슨 아무 흠잡을 거 없다. 이거 자체는. 그런데 오래 하는 것만 장땡이냐? 공간적으로 상대가 느껴서 하나가 되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정하니 이유유왕하니라. 그러면은 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면 할 일이 없는 건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 항의 일이 생긴다. 그 공작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단을 항은 구야니. 자, 항이라는 건 이제 아주 항구하게 오래 하는 건데. 그럼 오래 하는 게 뭐냐? 아까하고 다르다 이거죠. 강상이 유하고 강은 위에 있어요. 유는 아래에 있어. 천지의 본체는 천상 지하예요. 상천하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게 몸체예요. 천지. 작용은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지.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지. 그건 느끼는 작용이고. 그러면 저거야말로 언제 봐도 늘 하늘을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죠. 이게 유구한 본체다. 강상이 유하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함께하고 있다. 외풍이 상여하고. 저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의 작용은 뭐가 담당을 했느냐. 이 두 개가 이 서로가 느끼는 걸 책임졌어요. 좌우에서 보필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그런데 이번에는 얘네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땅이라는 게 항구성을 가지면서도 뭘 해내냐면은 요즘도 다 나오죠. 그거 요즘 맨날 지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멘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멘틀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땅의 살림을 다 해. 엎을 거 없고 새로 솟을 거 솟고 이렇게. 장남이에요. 장남. 그럼 하늘의 살림살 누가 다 해? 바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저거 공기의 이동. 따뜻한 공기 이쪽으로도 보내고 북태평양 있는 이쪽 기압 온도 다 바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공기의 이동이에요. 다 그거 살림은 바람이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다 하늘의 살림을 다 하고 천체 살림을 하늘에 땅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땅의 살림을 이게 다 하고 있어요. 래풍이 상여하고 그러면 천지가 통하는 건 선택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교감했지만 실제 만물을 움직이고 살림살이 활동시키는 건 래풍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래풍이 상여하고 손이 동하고 이거는 다 들어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고 이거는 다 움직이게 작동시키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유가 다 응하고 있다. 강유가 다 이렇게 구사는 초력, 구인은 유고, 구사문 상력에서 잘 호응을 하고 있다. 이게 항괴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다. 항형 무구 이정은 구어 기도야니 항이 그래서 형통하고 허물이 없고 바르게 함이 이롭고 그건 뭐냐? 구어 기도. 그 도의 오래함이니 그 도. 천지의 섭리, 천지인을 관통하는 그 섭리를 오래도록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천지의 그 도리, 천지의 섭리라는 것은 항구이 불이하니라. 항구에서 끝임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천지의 도는 계속해서 항구하다. 천장지구, 아주 그 장구하다 이거죠. 그럼 이 요유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종증유시다 이거죠. 종증유시 이게 건태리진하고 양이가 끝났어. 여기서 양이 끝났어요. 그럼 손감감곤하고 또 음이 시작이 되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음이 또 시작이 돼. 종증유시요. 항구함을 8개의 항구함을 래풍이 유지해주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소식으로 보면 양이 하나, 양이 둘, 양이 셋 꽉 찼어. 아, 이제 다 끝났나 했더니 또 음으로 바톤을 이어가지고 극즉반에 양에서 음으로 또 이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음이 다 파고해서 음이 극치를 해서 음이 끝났나 했더니 또 양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어. 선천만 그리냐? 아니요. 개체적으로 봐도 8개 중에 이제 우레가 해서 아, 이게 끝났나? 아니요. 이게 또 이렇게 이어받고 있어. 종중유시지. 이것도 종중유시, 이것도 종중유시, 이것도 종중유시. 그러면 인사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끝. 그런데 그걸 잇는 F1이 누구냐? 장남 장녀 아니냐 얘기예요. 그 인사적으로 보면은 우레께가 장남이고 손께가 장녀 아니에요. 다 그게 종중유시다 얘기요. 선천 8개를 보나 후천 8개를 보나 살림살이를 하는 걸 보나 다 그걸 맡아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게 종중유시다. 그래 함께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 이게. 그러면 1월이 득천이 능 구조하면 그러면 한번 항구할 수 있는 이유를 따져보자. 래풍아 이거 해와 달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항구할 수 얘네들 이게 있어서 그렇다 이게 있어서 자기들이 뭔데 천지라는 항구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 항구한 공간에 의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월도 항구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시도 마찬가지죠.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1월인데 해와 달의 작용으로 자전 공전하면서 1월이 돌아가면서 사계절이 운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시의 변화 그 변화를 하면서 능히 오래도록 하고 있다. 뭐 때문에? 1월 때문에. 사시는 1월의 항구함 때문에 늘 추나추동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고 1월은 항구한 천지 때문에 늘 그렇게 뜨거지고 밤낮의 항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지가 항구하니까 1월이 항구하고 1월이 항구하니까 사시가 항구하다. 그러면 그 천지 1월 사시의 항구함을 몽창 합덕하고 한명하고 합서한 게 누구냐? 대인 아니냐?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그게 성인 아니냐? 그럼 성인도 항구하겠네? 항구하자 이게. 왜? 천지가 항구하고 1월이 항구하고 사시가 항구하고 그 덕을 합한 성인도 항구하지요. 항구지도를 갖고 있어요. 성인도 역시 그 천지 1월 사시의 도를 합덕했기 때문에 그 도가 끊이지 않고 면면이 복희, 문왕, 주공, 공자 해서 오래도록 지금까지 누천년 동안 전해지는 것이고 이 유구한 항구지도를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천하를 화성하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천지 1월 사시의 주역지도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잘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고 인문을 이 천하를 이 사람들을 잘 변화의 학문 아니에요. 주역은 변화의 항구함 사시 변화의 능 구성 그렇듯이 사시의 변화지도 원형이정의 도를 가지고 다 나도 너도 우리도 다 무언가 변화를 잘 이루도록 때에 맞게 변화를 잘 이루도록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관기소항 이 항구한 걸 가만히 보면 소강만 보는 게 아니라 소강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천지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사시도 그렇고 그 만물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다 항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만물이 다 느끼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참 오래 지속되려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종족 번식에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DNA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구하게 전해지는 거고 모든 만물은 다 항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 항구하고자 하는 뜻을 뭐를 통해서 구현해?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뜻을 통해서 항구함을 이루는 거죠. 남녀 간에 서로 끌림이 없으면 저 항구함이 어떻게 유전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껴서 서로가 항구해서 항구함을 창출하는 게 부부죠. 왜? 유전, 종증유시, F1, 생산. 그래서 그 느낌을 항구함으로 변화시키는 단계가 뭐냐? 항이다. 상말
외풍의 항이니 그래서 우레와 바람이 늘 저렇게 땅에서는 움직이고 하늘에서는 공기가 이동을 하고 늘 이렇게 살림살이 하듯이 군자가 입불역방 하나니라. 아, 이거는 강이 있을 자리다. 그러니까 위에 딱 섰어. 아, 이건 유가 있는 게 이게 황구한 본체다. 그러면 유의 자리에 딱 섰어. 그러면 다른 때도 아니고 항구함을 유지하는 때면 그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불역방.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이 딱 그 자리에 알맞게 정립을 딱 했으면 그 방소를 쉽게 호락호락 바꾸지 말아라. 이런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딱 서서 혼인 선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항구하게 살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다음날 짐 싸면 항구함에 대한 돈은 잃어버리는 거다 이 얘기죠. 느낌의 돈은 충실해도 항구성이 요구되는 그때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바꾸지 않고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해서 입불역방, 양방에 딱 썼으면 양방에, 음방에 딱 썼으면 음방에. 초력은 저 깊을 준자에 물판 깊어 준항이라. 정하야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준항, 항을 너무나 깊이 파고 있다. 항이라는 것을 깊이 파긴 파야 되겠지만 항을 깊이 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만났어. 여기가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가. 숭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이게 숭늉이 만들어지려면 항구와 시간이 필요해요. 우물물을 떠서 집에 가서 나무를 헤어가지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밥짓거리 넣고 해가지고 해야 숭늉이 되든 뭐든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첫 단계야. 첫 단계. 무슨 첫 단계냐? 항구심을 갖고 덤벼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가만히 보니까 초력이 항구심을 갖고 덤벼드는데 그 항구함이 오래 갈까? 오래 못 간다. 왜 오래 못 가냐? 항구함이 오래 가려면 강유가 서로 호응을 하는데 강상유화로 딱 자기 자리, 강은 강자리, 유는 유자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음이 양자리에 있어. 이건 양이 음자리에 있어. 어차피 개체적으로만 봐도 항구성을 지니기 힘든 자리들이요. 음은 음에 있어야 항구한 거예요. 양은 양자리에 있어야 항구한 거고, 근데 이게 음이 양자리에 있어. 이건 양이 음자리에 있어. 그런데 거기에 서로 항구함을 또 약속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초장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실현될까? 초력은 초력대로 자기도 정립을 해서 입불역방하고, 사유도 사유대로 자기 자리를 정해서 입불역방하고, 예를 들어 초구나 육삼은 몰라. 그러면 해볼만 하다고 하겠지. 이건 아니야. 이건 음도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있고, 양도 자기 자리에 아닌 데 있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항구하게 하자라고 약속 새끼손가락 하에 본들, 이게 너무 초장부터 깊이 하는 거 아니냐. 준항. 너무 항구함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걸 만약에 고집을 한다? 우리들끼리 하는 맹세니까 말리지 마라. 이게 정이에요. 아주 고집스럽게 한다? 그럼 뭐 볼 거 다 본 거죠. 흉한이 무유리 아니라. 여기서 이로움이 무슨 이로움이 나오겠냐. 이로움이라는 거는 양목 음맥이 오랫도록 서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것을 과일을 따먹는 게 이로움인데, 양목이 음방에 있고 음목이 양방에 있는 판에 그 둘 속에서 항구함을 유지할 것이며 그 속에서 과실이 나와서 어떤 이로움을 할 리가 만무하다. 상활 준항지중은 그래서 처음에 이 자기 자리에 있지도 않은 항구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대자들끼리 처음부터 항구함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 흉하다는 건 처음엔 너무 깊숙한 항구함을 구했기 때문이다. 자, 구인은 항구하려면 자기 자리에 있든가 중을 어떤가 해야 돼요. 중은 참 말 그대로 이 항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구인은 그게 되네. 구인은 그래서 회망하니 무슨 회?
이뿔 역방 딱 정립은 잘했어. 아니, 정립에 대한 이 후회가 있어. 왜? 양인데 자기 방소인 양방에 서야 돼요. 135. 근데 음방에 서 있어. 이 방위가. 주역의 자리에 방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135는 양방이고 246은 음방이에요. 그러면 양방에 양이 서 있고 음방에 음이 서 있어야 딱 이뿔 역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인은 양인데 음방에 서 있어. 그럼 역방을 할 염려가 있지. 그게 회예요, 회. 너 역방하면 후회스럽다. 그런데 그런 후회가 없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을 얻어서. 구인은 가만히 꼴상을 보니까 방소로만 치면 저게 지금 양인데 음방에 있네. 그럼 항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염려도 있다. 하지만 그거 없어질 것이다. 공자가 구유해망 이유가 뭐냐? 능 구중냐. 능이 이 사람이 중에 있는데 지금 때가 무슨 때냐? 오래 한다는 때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중을 오래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을 오래 지키면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 무게가 정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주역에서는. 구삼은 이건 또 무슨 문제냐? 불황기덕이. 왜 불황기덕이라고 했을까? 아니 양이 양방에 있는데 구삼은 양이 양방에 있는 건 좋은데 거꾸로 이 사람은 중을 지나쳤어요. 과강하다. 이 과강 자체가 이걸 지나쳤다는 거예요. 중용을. 강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기질, 자기의 재질을 과신해가지고 돌진적이고 앞서기 좋아하고 늘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불황기덕이죠, 이게. 그 덕을 자기의 있는 덕, 양이라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덕을 그 자리에서 오래 하면 좋은데 그거 하기 어렵다 이 얘기요. 불황기덕이라. 그러다 보면 혹승지수, 수라는 건 수치,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혹승지수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또는 정하야 인토다. 이걸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이거 인색하다. 그래서 술인 인을 이렇게 부끄럽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활 불황기덕은 무소용이 아니라 소용, 용인, 용서. 이거의 관점에서 볼 적에 받아들일 만한 한 게 용서예요. 서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를 해봐서 야, 저 사람 나 같아도 저 자리 오래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용인을 해.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다 역지사지 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자리를 뛰쳐나간 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용서가 안 돼요. 저런 얘기예요. 무소용이 아니라 이걸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길 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라. 구삼이 이 자리를 황구하게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간 거에 대해서 당신 납득이 가십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10중 8구는 도저히 그 이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얘기예요. 불황기덕 무소용이 아니라 구사는 전무금이라. 이거는 서 있는 게 다른 방소에 서 있네.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음방인데 거기에 죽으라고 오랫도록 서 있어요. 구사가 사라는 음방인데 자기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항인 때라 아주 지겹게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네. 구사가 그걸 뭘로 표현을 했느냐? 전무금. 사냥을 갔어. 사냥을 가려면은 산짐승이 있는 데를 가고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물고기가 다니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투명하게 샥 비춰가지고 장치로 조망을 해서 배 타고 가대요. 지금도. 어쨌든 그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을 딱 가가지고 거기에 투망을 건져야 새가 잡히든 짐승이 잡히든 금수가 잡히는데 이 구라는 사람이 이 사냥꾼이 자기 자리 아닌데 사냥에서 짐승이 나올 택도 없는 그런데 진을 딱 치고 수주대토를 하고 있다 이 말하자면 한번 탁 그러니까는 전무금이죠.
사냥을 가서 그럼 저게 짐승이 잡힐 자리냐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 봐라 자리를 봐라 자리를 그 방위를 봐라. 입불역방 방 자리 위 방위 양방이냐 음방이냐 이게 음방이다. 음방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양이 앉아 있다. 얼마나 앉아 있느냐 잠깐 한식경 아니 오래도록 앉아 있다 그 자리에. 그러면 짐승이 안 나올 자리에 총을 들고 가가지고 몇 달을 거기에서 진을 친들 안득금이 아니고 어찌 금수를 잡겠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이제 나라로 치면 저게 대신의 자리인데 저 대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경제를 우리나라를 다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실속이 있는 걸 하나도 안 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서 민폐만 끼쳐놓고 있네. 전무금이라. 유고는 한기덕이면 정하니. 자 이제 유고는 항구할 수 있다. 왜? 저것도 중이지요. 중을 얻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곧게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린다. 뭐냐면 자 지금 음이 딱 중을 얻고 있는 상이니까 음이라면은 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부자면 지금 음이 중을 얻고 항구하게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건데 만약에 여인이 아니고 남자라면은 흉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부인은 정기라니 종일이 종이할세요. 자, 부인은 곧게 바르게 해서 기라니 종일이 종이할세요. 하나를 따라서 마치고 부자는 제의연을 남자는 의로 잘 재단 제어를 하거늘 종부하면 흉해라. 아내를 따르면 흉하다. 듣는 아내 기분 나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변통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공자 할아버지라도 주역은 그게 원래 주역의 정신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맥락의 해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맥락을 가지고 일단은 이해를 해야지. 해놓고 지금의 현대적인 변통을 해야지. 음이 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 여기에 만약에 양이 이 자리에 딱 오면 양 보고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오래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음이 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구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점을 쳐서 여인의 점에 저런 괴를 얻었으면 저런 효를 얻었으면은 항구하게 해야죠. 그런데 남자가 점을 쳐서 저 효를 얻었다면 자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왜? 음이 지금 저걸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남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부인은 길하고 부자는 흉하다. 근데 공자는 이것을 부인이 그러면은 한기덕이라는 게 뭐냐? 남편을 따르는 거죠. 하나를 따라서 마침이요. 계속해서 항구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부자는 제의연을 의로서 그 재단을 하거늘 일방적으로 그 여인 아내를 쫓기만 하면은 흉하다. 어떤 의의 개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라 했는데 사실은 저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도요 납득시키기가 힘들어요. 몇 번 꽈서 이야기를 해도 힘들어요. 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거의 저거 거꾸로 얘기할 판이에요. 저거 사내가 그 당시 나가서 활동을 할 적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충돌이 됐을 때에 일방적으로 가정지도에 그 부인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국가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라. 이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괴가 나오면 어쨌든 그냥 뭐 죽자사자 하나만 따르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고려를 하고 남녀가 이제 달라지는 점이죠. 여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항구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고 남자가 쳐서 저 점을 얻으면 일방적으로 항구함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뭔가 명분과 의리에 합당한 게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게. 상륙은 진앙
이건 뭐냐면 이제 끝. 초효의 단계는 이제 항구함을 시작하는 단계. 이제 구위에 들어가서는 딱 거기에 중심을 잡고 오래 하는 단계. 그럼 이 항구함의 가장 마지막 상극은 어디냐? 여기다. 항구함이 끝나는 단계다. 그래서 진항, 떨칠 진짜 확 떨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했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무형, 유형의 물건, 가치, 사람을 확 떨쳐버리는 거예요. 진항이니 흉하니라. 항구해야 되는 궤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걸 다 끝내고 있구나. 다 떨쳐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항 재상하니 맨 끝에서 맨 꼭대기에서 항구함을 지금 떨쳐버리고 있다. 대무공. 여기서 공은 다른 거 없어요. 항구함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게 그 공인데 이 대국면을 다 떨쳐버리니까 공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항은 어떤 그 부부지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항구할 그 대상, 항구할 주제, 항구할 곳에 대해서 이렇게 항구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매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은 형하야 무구하니 이정하니 요요왕하니라. 단활항은 구야니 강상이 요하고 뇌풍이 상여하고 손이 동하고 강요개응이 항이니 항영무고 이정은 구어기도예니 천지지도 항구이 불이애니라. 이요요왕은 종증유시알세니라. 일월이 득천이 등구조하며 사시변화이 등구성하며 성인이 구어기도이 천하화성하나니 관기소항이 천지만물지정을 가견의리라. 상활외풍이 항이니 군자이하야 입불역방하나니라. 조력은 준항이라. 정하야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상활준항지 흉은 시에 구심얄세라. 구이는 회망하리라. 상활구이 회망은 능구중예라. 구삼은 불항기덕이라. 혹승지순이 정이면인하리라. 상활불항기덕하니 무소용예로다. 구사는 전무금이라. 상활구비기위원이 안득금야리요. 유고는 항기덕이면 정하니 부인은 길고 부자는 흉하니라. 상활 부인은 정길하니 종일이 종얄세요. 부자는 제의원을 종부하면 흉해라. 상육은 진항이니 흉하니라. 상활 진항제상하니 대무공야로다.